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오프라인 대대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저희가 사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동영상 3개를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도전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후로는 졸업생, 학부모 또 재학생과의 만남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또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 선발 캠프와 입학 안내, 전체 Q&A 시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재학생들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궁금한 점들도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신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꿈의 학교를 생각하면 참 알 수 없는 그 행복감에 접근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꿈의 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했던 그 사랑 한 그루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맺어질 그 열매들을 기대하면 정말 그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 될 내 아이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세계는 나의 교실, 그 인류 초유의 혁명은 그 사랑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키우는 그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은 또 알토란들을 모으는 그런 농장과 같은 그 꿈의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지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에 있어서 이 세계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꿈의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제 온 힘을 다해서 꿈의 학교에 꿈쟁이들이 자라가고 또 온 세계 가운데 또 세계 선교와 또 세계 경영과 또 세계 번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먼 각지에서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잘 오셨고 또 귀한 또 축복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잠깐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한류가 정말 대세입니다. 예, 제가 외국에 가니까 저는 BTS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MOU 맺으려고 갔더니 그 애들이 BTS 노래를 다 따라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한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류 드라마도 참 인기가 많은데 혹시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을 좀 아십니까? 이 대장금이라는 이 사극입니다. 사극. 예.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이란에서 6개월 평균 시청률이 90%였어요. 너무 안타깝게 저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각각의 세계에서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인데, 한류의 열풍이 드라마나 영화나 뭐 K-팝이나 음악이나 굉장히 지금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몇 개들을 한번 좀 선택해서 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장면인데 그 한상궁이라는 스승과 그 제자 장금이 제자의 이 대화를 통해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꿈의 학교는 존재해야 되는지 시간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락관의 그 주인공 장금이가 이 수락관의 최고 상궁을 꿈꾸면서 이 한상궁 처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 친구가 굉장히 당돌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최고 상궁이 될 수 있는지 이 어린 아이가 오자마자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금의 질문에 이 표정 보시면 되게 불편해 보이죠. 이 한상궁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아주 쌀쌀맞게 물을 떠오르라, 마실 물을 떠오너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밤중에 영문도 모르는 이 장금이가 이 한상군의 명을 받들어서 이 찬물을 딱 떠올립니다. 근데 장금이가 물을 떠오자마자 이 한상군이 보지도 않고 내일 아침에 다시 물을 떠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장금이가 또 일찍 일어나서 이번에는 따뜻한 물을 떠올립니다. 근데 역시 보지도 않고 다시 저녁에 물을 떠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황급히 피합니다. 저녁이 됐어요. 다시 장금이가 이 두레박에다가 나뭇잎까지 동동 띄워서 보내지만 여전히 다시 내일 아침에 물을 떠오너라 하고 쌀쌀맞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한편 이 조선에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황사가 이 토우라고 하는 이 황사가 전국을 다 휩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난 재앙이고 이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제사에 쓸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궁에서는 분주한 이 논의와 협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금이도 이 제사에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궁의 언니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너는 음식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설거지, 궁에 나오는 모든 설거지를 다 담당하도록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이 모든 설거지를 다 담당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이 많은 설거지를 혼자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잠을 줄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죠. 자, 한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이 궁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황사, 이 토우 때문에 음식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토우, 황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음식들은 다 먹을 수 없이 변질이 됐는데 대전수라상에 올리는 그 반찬들, 그 음식은 하나도 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 궁녀들이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대전수라상에 가려고 가는 도중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장금이가 지금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상궁이 묻는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자 토우 때문에 우물물이 모두 흙탕물이 되어서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상궁이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고 묻자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토우가 오면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물을 끓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전 수라상의 음식이 온전했던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세균에 대한 개념들이 많지 않았을 때 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던 장금이 어머님은 지혜로웠던 거죠. 이 물이 세균이 많기 때문에 끓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역병이 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던 그 어머니는 장금이에게 그것들을 알려줬던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한상궁이 다시 장금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물을 떠오너라. 근데 이쯤 되자 장금이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가 찬물을 떠와도, 따뜻한 물을 떠와도, 심지어는 물에다가 동동 이파리를 떠와도 자꾸 드시지 않는데 왜 어찌하여 자꾸 물을 떠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상궁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서 그 흙비를 끓였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았기에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왜 너에게 그렇게 물을 끓여 주었느냐라고 묻자 이제 장금이가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그 물을 먹고 아플까봐 라고 하더니 흔히 말하는 아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왜 한상궁이 물을 자꾸 떠오르는지 그 깨달음을 딱 깨닫고 그 다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배는 아프시지 않으신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변은 보셨는지요? 혹시 목은 지금 아프지 않으신지요? 라고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을 떠와서 거기에 소금을 좀 쳐서 떠와서 딱 드리니까 그때 비로소 이 한상궁이 그 떠온 물을 마십니다. 흡족하게 마시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 물 한 잔에도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이 물 한 잔도 생사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곧 음식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철학을 하나를 이 어린 장금이에게 알려줍니다. 장금이의 어떻게 하면 최고 상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스승은 빠른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성립시켜 줍니다. 음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어린 제자에게 전달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전제와 틀입니다. 안경이에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과 전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활동과 사고의 모든 틀은 바뀝니다. 말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이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 그림에다가 하나의 사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사물을 그리겠어요? 우리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다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 하나 넣고 싶어요? 배요. 배. 좋아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학생들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갈매기, 배, 물고기, 비행기, 구름 이런 것들 그리겠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그림을 넣겠다 그러면 미안해요. 뭐 그리고 싶어요? 사람이요. 사람. 또 뭐 그리고 싶어요? 해요. 해. 그래요. 맞아요. 사람, 해, 그리고 새, 나무, 꽃, 집, 벤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겠다고 답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배를 그리겠다고 한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는 친구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갖고 있는 하나의 전제, 하나의 사상,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하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물이라는 하나의 것을 가지고 갖고 있는 전제가 틀렸던 거예요. 장금이는 물은 단순히 H2O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상궁은 물이 곧 음식이기 때문에 물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와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전제가 결국에는 이 장금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할 거라고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달해 주길 원했던 거죠.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순천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오시려면은 아마 아침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순천보다 멀리 오신 분 계세요? 멀리서 오신 분, 뭐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아, 부산 없으세요? 네, 순천이 제일 먼군요. 왜 이렇게 순천에서 멀리서까지 또 이 아침부터 출발해서 여기 오셨어요?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 자녀들,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최고의 교육 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최고의 학교,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도 한상궁에 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빠른 기술보다 어떠한 학교를 어떻게 보는 그 가치관, 학교에 대한 전제를 어떻게 두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학교에 대한 전제가 입시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전제가 갖고 있다면 우린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속에 처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입시라는 무한 경쟁호 속에서 이 세월호보다 더 큰 희생을 우리가 치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2014년 250명의 청소년들이요, 304명이 세월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250명이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876명의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 46%가 약 400명의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입시라는 이 세월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세월호에서의 참사보다 이 입시라는 이 틀 속에서의 경쟁 속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전제가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새로운 전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저희의 학교에 대한 전제는, 학교는 사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부여했고 각각의 그 아이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명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세워주신 그 사명들을 찾아가도록 이 학교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의 존재 이유는요, 이 사명을 한 명 한 명의 이 소중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찾아서 각각의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교육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은 곧 선교이고 선교는 곧 교육입니다. 이게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긴장시킬 만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 같다. 우리 사랑하는, 우린 꿈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꿈쟁이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세상의 혁명군이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설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꿈의 학교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저는 이 하나님 나라 교육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나라 교육 공동체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위대한 부르심, 이 위험한 부르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운 날에 꿈의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근데 친구들 잘 왔죠?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DJ 학년장을 맡고 있는 넘치는이고요.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과 친구들이 꿈의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퀴즈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 많이 맞추시면 이따가 학교 투어할 때 1등 하신 가정은 전기차를 타고 투어하는 혜택을 드리고 또 더우니까요. 저희가 텀블러가 있거든요. 텀블러가 있어서 텀블러에다가 시원한 음료를 들고 전기차 타고서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니까 지금 약간 졸린 시간에 쉬어가는 시간으로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 여기 오시기 전에 꿈의 학교 관련된 동영상 몇 번 보신 분 계실까요? 네. 학습된 가정 축복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갑자기 퀴즈를 내서 아이들이 꿈의 학교에 대한 애정도와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맞추시면 저희가 체크를 할 건데요. 많이 맞추는 가정에게는 아까 선물 드리고 나는 너무 샤이해서 손을 못 든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다. 마음속으로 개수를 세세요. 알겠죠? 나 정답을 그래서 그분에게도 텀블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전기차는 탈 수 없다는 거. 예, 저희가 텀블러만 드리고 손을 들어서 제일 많이 맞춘 가정에게 전기차. 네, 시속 20km까지 나갑니다. 네,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가정도요.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주시면 온라인 전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전용 선물로 현장에 계신 분들, 자 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자신감 있게 손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수많은 오답 속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오답은 누군가의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퀴즈를 보시고 나오셨던 대로 유튜브에 채팅방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로그인 하셔야 된다고요. 로그인 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친구들 집중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문제 나갑니다. 2022년 꿈의 학교 소개 영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이거 좀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전교생이 매주 월요일 다 함께 모여서 외치는 건데요. 꿈의 학교 교육 철학 및 설립 이념이 담긴 선언문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보시고 오신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음 힌트 드립니다. 초성 퀴즈. 네, 어머님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다짐 정답입니다. 네. 지금 아버님 보셨어요? 지금 아버님 정답인도 하니까 네, 전기차 찰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부모님도 학교 다니실 때 애국조회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는데요.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렇죠? 사랑하는 기억나시죠? 근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시민교육이라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배움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제가 혹시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준희. 네. 제가 혹시 손을 먼저 드셨는데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기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 여학생 친구가 손을 들었는데 0.1초 차였거든요. 네, 다음번에 비슷하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갈까요? 네, 친구들 집중하세요. 네, 충남 서산이라는 외진 곳이지만 다양한 인물들과의 직접적 만남의 기회를 제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강연이 아닌 강사와의 삶과 인생을 공부하고 직접 만남을 통해 깨달음과 변화를 얻는 수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검색차. 네, 손 들으시면 어머니. 네? 아닙니다. 어머니 굉장히 용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음 힌트. 어머니 잘 보셔야 돼요. 자음 힌트 드립니다. 네, 학생. 안 들려요. 죄송해요. 초청토론 정답입니다. 네. 친구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랬구나. 역시
준비된 친구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초청 토론 시간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셔서 저희가 단순한 강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청 토론. 저희가 올해 모셨던 분은 본죽 대표님이 오셨었고요. 작년엔 누가 오셨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저희가 예전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도 모시고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오셔서 꼭 좋은 분들 만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꿈이 학교 중등교과정을 다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여기 친구가 제일 빨랐습니다. 네, 친구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정답이 뭐죠? 네, 드림 주니어. 저희가 이름은 정답은 드림 주니어 정답입니다. 네. 네. 호날두 세리머니 한 거예요 지금? 이야, 저희는 DJ라고 불리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드림 주니어라 그래서 저희 중등 과정을 드림 주니어, 고등 과정을 그냥 고등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드림 주니어. 네, 그래서 세 번째 퀴즈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장선우, 선유.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친구 말했던 친구 이름이 뭐예요? 누구죠? 죄송해요, 잘 안 들려. 현소윤, 한서윤. 네. 네 번째 퀴즈 갈까요? 네, 우리 학생들만 맞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맞추셔도 됩니다. 네, 마음속에 외치세요. 전기차. 전기차. 자, 네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꿈쟁이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며 대학 축제 이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드림 축제가 열리는 공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건물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땡땡땡땡. 네, 우리 서윤이. 네. 보금자리. 정답입니다. 이야, 이거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중학생들이 드림 주니어 학생들이 배우고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는 자리인데요. 이따가 한번 투어하시면서 보금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 오셨을 때 환대하고 오늘 안내해 줄 친구들이요, 그 세기말보다 더 무섭다는 그 2학년 친구들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예, 저는 선표였거든요. 우리 학교에 중2병은 없다. 예, 근데 아이들이 중2병 대신 정말 이 더운 날에 후배들을 만나겠다고 섬기고 그 자리에서 많은 거 물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선두입니다. 어머니 굉장히 뿌듯하시죠? 예, 좋아요. 전기차. 에어컨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중등교육과제의 첫 시간입니다. 네. 큐티. 안 돼? 왜? 정답인 것 같아? 네. 큐티 정답입니다. 네. 예. 1교시부터 뭐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네. 친구 이름은 뭐예요? 현민이. 예, 좋습니다. 이 수업의 이름은 큐티인데요. 저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1교시부터 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연극으로나 다양한 활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들을 중등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작년에 많이 하다가 올해는 제가 2학년인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강의식으로 해요. 제가 맡은 날에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말 좀 그만하라고, 묵상의 시간을 줘라.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기 없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면서 성경을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퀴즈.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답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올라오고 계시군요. 네, 유튜브 집계 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팀들도 화이팅이고요. 전기차 차는 장면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분들은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퀴즈
문제 준비하시고 나갑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품으라는 교훈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DJ2와 고1 때 시행합니다. 손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비전 캠프. 비전 캠프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DJ2와 고1 때 시행합니다까지 보시고 정답을 맞추시. 네, 친구. 캐나다, 중국.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요. 지금 문제를 보지도 않고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 2개 나라를 딱 꼽는 친구. 이야, 정답입니다. 네, 캐나다와 중국입니다. 네, 친구도 영상 많이 보고 왔어요? 이야, 그래 좋습니다. 영상 세대 유튜브 친구들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2학년 때는 캐나다 가고 고1 때는 중국을 가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중국은 3년째 못 가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야, 무슨 스파이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 그래서 중국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지금 고1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캠프의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3학년은 캐나다에 전체 학생이 가 있습니다. 2학기 때 2학년 친구들이 전체 학생들이 갈 예정이고요. 2학년 때 50% 반반 나눠서 학생들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캐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2예요 지금. 어디가 이길까 되게 지금. 그렇죠, 2대2. 자, 그럼 7번째 퀴즈 나갑니다. 2주에 한 번 있는 외박. 네, 저 맨디 어머니 제일 빨랐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수업만 하고 외박하러 갑니다. 예, 너무 정확하게. 학교 관계자 아니시죠? 네, 우리 친구들 학교에 오면 2주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수업까지 하고 서울 지역 또 광주 지역 각 지역까지 버스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외박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이 되면 2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피곤해해요. 예. 아이가 집에 오기 싫어한다는 건 우리 가정이 깨졌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 계열의 이름은 무엇일까? 야, 미안한데 어머니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요. 울지 말고. 네, 어머니. DCC. 정답입니다. 이 과정은 DCC라고 불리는데요. DCC에 관련된 설명 이따 따로 해주시나요?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9번째 퀴즈 나갑니다. 남녀세 야, 죄송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지금 손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렇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저한테 이기신 분들만 들고 계시고 비기거나 지신 분들 손을 내려주세요. 가위바위보. 묵만 남겨주시고 손 내려주시고 네, 찌 내려주세요. 네, 내리시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 찌만 또 들고 계시고 좀 2분, 3분. 네, 어머니 손 내리셔도 되고요. 네, 네. 비기면 내리기로 가위바위보. 자, 아버님 내리시고 이 친구, 네, 몇 명입니까? 남학생 4명, 여학생은 남학생은 4명, 여학생은 몇 명? 3명. 정답입니다. 정답. 네, 우리 친구가 굉장히 건강한 친구예요. 여학생 쪽은 보지도 않죠, 그렇죠? 예, 내가 쓸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좋아요, 친구. 친구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 김준희. 네, 준희.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동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번갈아 가면서 탈까요? 버스. 네. 2대2 동점인 집이 있고 1점이지만 맞히면 지금 우리 호날두 세리머니한 친구가 지금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여기에 우리 카페의 이름인데요. 이따 오고 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네, 카페 꿈들. 정답입니다. 어떡하지? 2번. 네, 준이가 세 병이에요? 이야, 추가요? 자, 이래서 이번 드림 퀴즈는 3문제, 2문제 맞으신 분들 일단 선물 저희가 하나씩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주인공은 이름이 준이 가정이
전기차 투어가 당첨되셨습니다. 자, 퀴즈로 잠깐 꿈학교를 알아봤는데요. 다양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DJ2 친구들에게 다양한 질문하시고 꿈학교에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들 중등고등여기였대 꿈교업대 캠퍼스 5만 평인 여기였대 꿈교업대 사랑으로 세계 품는 인격 비전 실력 쑥쑥 선발 캠프 신청 7월 6일 마감. 꿈교에서 만나요. 여기였대 꿈교업대. 선발 캠프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우리 DJ 1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직접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따 또 한 번 나올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졸업생과의 만남이라는 시간인데요. 저희 학교가 올해로 꿈의 학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라서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일단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하게 되면은 길게는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된 시점이 되었을 때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꿈의 학교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학교 설명회 할 때마다 졸업생을 꼭 한 분씩 초대를 해서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꿈의 학교에 6년 동안 다니고 또 2018년에 졸업한 탁월한님에 모셔가지고 어떻게 또 학교 생활을 했고 또 졸업 이후의 삶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저는 2012년도 중1 신입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졸업한 탁월한 윤현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고3 때 졸업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인데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발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변화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꿈의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사진이랑 저랑 지금 한 25kg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제가 뽑은 꿈의 학교의 변화는 4가지가 있어요. 사람, 건물, 학업, 그리고 생활입니다. 네, 사람에 있어서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학생 쪽에 있는 사진은 저와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 중인 고2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고2 아이들이 작년 고1 때 사진인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중1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중1 때는 생명 캠프라는 캠프를 통해 가지고 제가 거기에 TA로 부름받게 돼 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회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이들이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진짜 한 이만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선생님 막 하면서 막 그랬는데 너무 귀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 놀러 온 시점에서 애들이 막 저보다 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도 지금 고2 학생인데 저한테 막 형 막 이렇게 하는데 살짝 좀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어학연수를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의 질이랑 수준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4년 만에. 그래서 정말 뭔가 제가 뿌듯한 그런 기분 알죠? 그래서 아 정말 뿌듯하다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그냥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제가 중1 때부터 다녔을 때 계시던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가신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또 오신 젊은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오고 가심에 따라서 선생님들 사람이 바뀌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 선생님들의 사랑은 정말 꾸준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 넘어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건물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노천극장, 조물락 다 이제 저가 생활했을 때는 없었던 건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서 있는 건물 랩넌트조차도 제가 재학 중일 때 생긴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도 제 2살 위에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 누나도 이제 이 학교에 다니는데 다니는 동안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여자 기숙사 지하에 보면은 후원자의 벽이라고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 6 정도의 저가 이제 사진 이러고 찍은 사진이 또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업의 변화입니다. 학업의 변화에는 3가지가 있는데 분위기, 적용, 가치를 뽑아봤어요. 분위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제가 3주 전에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밖에가 어수선한 거예요. 보니까 선생님이 칠판을 꺼내놓고 거기서 밖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말 딱 보는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은 나 때는 부럽다. 정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정말 발빠른 적용. 제 생각에는 발빠른 적용보다 발빠른 적용이 맞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앞서가는 학업 환경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크롬북이랑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앞서 가지고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전 설명회를 많이 봐왔어요. 한 3-4개를 봤는데 아주 그 학업의 그 발전이 정말 빠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인해 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나 다른 곳에 있어서 어떻게 코로나가 닥쳤을 때 꿈이 학교는 그렇게 빠르게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할 수 있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빠른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부 말이죠. 제가 그 꿈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학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국수사과형, 과외는 물론이고 중국어, 한자,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논술, 독서 등 진짜 이거 다 한 번에 다닌 학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학원들은 다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도 사실 원래 꿈이 학교 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학교 안 간다 했는데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종아, 너 꿈이 학교 가잖아? 학원 안 가도 돼. 오케이, 가겠습니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찾고 수업도 만들고 시간표도 짜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생활이죠. 생활에 있어서는 생활관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2가지가 있습니다. 생활관에서의 생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목장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중등은 중등끼리 1층에서 방을 썼고 고등은 고등끼리 2층에서 방을 썼어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 선배들은 진짜 무서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남자 기숙사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뭔가 던전 올라가듯이 올라갔어야 됐어요. 올라가려면.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는 선배한테 어떤 말을 전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혹시 같이 가주지 않을래?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고등 선배들은 학교가 많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올라가면 또 팬티만 입고 있단 말이에요. 팬티만 입고 이렇게 갑자기 복도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저한테 실제로 들었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여기 무슨 일이야? 자기도 애기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원래는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저희 생활관은. 근데 목장을 통해 가지고 중등이랑 고등이랑 같이 방을 쓰고 중등이랑 고등이랑 다양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 저도 그 6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생활을 충분히 많이 즐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서 막 장도했었고 동아리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 더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찾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더 하는 그런 아이들로 됐었더라고요.
이렇게 4가지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말해야 되나, 저 6년 동안 정말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생활했다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졸업한 지 4년이나 됐고 꿈의 학교는 또 변화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3년도에 이걸 했고 2015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랬는데 뭐 지금은 없긴 하지만 저는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 말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러면 꿈의 학교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은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02년 서산 꿈의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2002년 개교 이전부터 2012년, 2018년 제가 학창 생활 동안, 그리고 또한 2020년 현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 이후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한 가지 답이 떠올랐어요. 뭘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꿈의 학교, 우리 학교의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그 졸업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신앙심 잘 지킬 수 있을까? 졸업하고 나서 우리 세상의 것에 찌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은 저희는 저희가 돌아갈 곳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꿈의 학교가 정말 울타리 같은 곳이고 저희가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묻고 막 세상의 것을 즐기더라도 저희는 돌아갈 곳을 알고 있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이 말은 가사예요.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받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근데 저는 제가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을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곳, 이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가치를, 인격을, 비전을, 그리고 실력을 변화시키길 소망하고 졸업생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월한 유전종이었습니다. 네, 졸업생 너무 말 잘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제공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저렇게 졸업생들처럼 잘 컸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졸업생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 Q&A 시간, 그리고 또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졸업생에게도 상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다는 거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이랑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집 앞에 가까운 학교를 냅두고 몇 시간씩 걸려서 이 꿈의 학교를 보내는 게 맞나 이렇게 조금 의심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학교는 학생만 입학하는 게 아니라 꿈의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부모님도 같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예비 학부모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선배 학부모로서 몇 년 전에 똑같이 여기에 앉아서 고민과 걱정을 하셨던 선배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걱정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학부모님을 모셔서 이제 꿈의 학교에 어떻게 자녀를 보내게 됐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부모님은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기억하는, 또 DJ 2학년의 보하, 그리고 내년에 DJ 1학년 예비 신입생 셋째까지 세 자녀를 꿈의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고2 기억하는 또 DJ2 보아 엄마 명관선입니다.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 학교의 리더십으로서 되게 많이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이 학생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자 고기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15분의 아버님들이 오시고, 또 아버님만 오시겠습니까? 어머님들도 오시겠죠? 그래서 오시는 김에 어머님들은 학부모 기도회로 이제 모이는 날이어서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 중에 잠시 그냥 제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읽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021년 고1 신입과 DJ1 신입으로 아들과 딸이 꿈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꿈교 생활이지만 잠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꿈교 홈페이지에 있는 원서를 작성하고 지우고 하기를 되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떠나보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배우고 열린 교육 과정을 바랬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큰 아이가 입학한 후 사춘기를 보내면서 비로소 그때야 이 시기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기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무엇에 관점을 두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그 뜻에 맞게 인격적으로 키워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학업 수행과 그 결과에 만족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 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면 스카이를 보내고 못해도 인서울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라는 대답 앞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꽃다운 나이 10대에 꿈을 꿀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 철학을 배워야 하는 때 대학이라는 목표에 가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한없이 안쓰러웠고 20대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으로는 느끼고 생각했지만 내 앞에 현실을 부인하면서 방향성과 목표를 변경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가운데 계속 실패하며 아이도 저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꿈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날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이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편입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꿈의 학교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다닐 수 있나 보다라고 같이 위로하며 기다렸고, 정말 은혜로 고1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여기 저희 아들이 없어서 사실 삼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학도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실패하며 캠프 후에 학부모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도 여러 차례를 하면서 이 시간은 제가 아이를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고, 꿈교를 더 깊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꿈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첫째, 꿈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2명의 아이들의 짐을 가득 챙겨 기숙사에 들여보내던 날 정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너무 모진 엄마가 아닌가? 그러나 그날 꿈교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렸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망하며 아이들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꿈교 학부모님들은 학교와 함께 울고 웃습니다. 입학식 날 아이들의 여기서 꿈 이름을 다 얘기하거든요. 꿈 이름을 듣고 선배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 울컥하고,
꿈교 교관은 정말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고 아멘으로 답합니다. 아까 월요일 시민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월요일 시민교육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유튜브로 저희가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월요일 시민교육 시간에 주시는 은혜 또한 커서 그 가치를 들으며 저도 배우고 꿈의 학교 역사를 들으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고3들의 3분 스피치, 실패 공모전, 학생회장 선출 등은 정말 같은 공간에는 있지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신 성령님의 감동을 나누기에 정말 넘칩니다. 두 번째, 꿈교는 만남을 통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 만남이 있지만 저는 학부모 만남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고2 학부모 방에서 학생 개인과 가정,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매일 아침 DJ2에서 나누는 말씀 묵상에 아멘으로 답해야 하고 저녁에도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꿈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학년별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궁금한 상황과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아이들을 알게 되고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며 나만 잘 되고 나만 관심 있었던 마음이 우리로 넓혀가고 모든 아이들이 잘 되길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학부모님들의 중보 기도와 응원의 열매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 스승을 만나기를, 또 평생 다윗과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꿈교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믿음의 삶을 보면서 진실로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으시며 이끄시는 삶을 보며 아이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집 떠난 아이들을 격려하시고자 참으로 자주 분식집 사장님이 되십니다. 고기도 손수 구워주십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생활관 선생님들은 부모처럼 아이들의 마음과 하루 생활, 신앙 생활도 점검하시고 섬기십니다. 아이들은 삶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감사해하고 존경합니다. 저 또한 그 만남이 무엇보다 귀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꿈교는 비밀 공동체입니다. 많은 비밀이 있지만 제가 더 알고 싶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꿈교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이곳에는 다자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말 3-4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꿈교를 보내십니다.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꿈교에는 TA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탁월한 님이 그 TA이셨는데요. 티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의 학교 중 교육 활동과 해외 연수, 각종 캠프 등에 함께 참여하며 돕습니다. 자신의 휴학 기간이나 군 복무점 남는 시간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너무 놀랍고 그 마음이 너무 귀에 감동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는 어떤 비밀이 있어서 세상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시간을 후배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꿈교가 어떤 학교인지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점점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변화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저희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 막내한테 형 누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냥 친절해졌고 착해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까 DJ 선생님 말씀하셨죠. 중2병은 없다. 그리고 형 누나의 활동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예비 꿈종이로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긴장감이 돌던 공기가 웃음이 머물게 되었고 아이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잘 나누고 인정하고 돌아보고 계획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기숙사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성경 통독 캠프 때 참여하느라 저도 5일을 기숙사 생활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매번 식사를 위해 먼 길을 가야 하는 수고가 가볍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밥 한 끼 먹겠다고 이 길을 가야 하나 이 생각을 저도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했고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다분한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선후배들과 마음을 맞춰 규칙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수고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격려와 위로와 박수였으며 비로소 저에게 아, 엄마란 위로자라구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관계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서툰 감정 표현과 불안함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매일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귀한 가치를 배우고 사랑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이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고2 아들은 매일 시간 활용, 관계, 신앙 등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며 내면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현재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 속에서 갈등하며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아마 꿈교가 아니었으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인 저는 우리 아들이 자신의 짊어진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며 평안하게 이 시기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에 이렇게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6월에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과 불안이 아이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는 보통의 아이들의 고민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대개는 이런 불안이 자극이 되길 열심을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세상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자극이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소멸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라짐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꿈교는 우리의 중보기도와 응원의 열매로 붙들어 주시는 곳입니다. 저의 짧은 경험이 얼마나 꿈교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기 있는데요. 위험한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꿈교의 지난 역사에 대한 흔적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꿈교를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이제 재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꿈의 학교에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명의 친구와 잠깐 짧게 토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명의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예비 꿈쟁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이제 꿈쟁이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꿈의 학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재학생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이크를 한 번씩 켜가지고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몇 학년이고 꿈 이름이 뭐고 또 꿈 이름의 뜻은 뭐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 멜로디님부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멜로디이고요. 현재 충북 증평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꿈 이름의 뜻은 뭔가요? 멜로디라는 그 자체의 사전적인 정의가 한 음을 뜻해요.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찬양이 되길 원해서 멜로디라고 지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강건아님? 저는 DJ1에 재학 중인 강건한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하라고 강건이라고 지었고요.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별빛님? 제 꿈 이름은 별빛이고요.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갔듯이 저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별빛이라고 꿈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현재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좀 이렇게 호응해 주셔도 되세요. 우리 친구들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긴장하지 않도록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각각 이제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가까이
외롭게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꿈의 학교를 좀 어떻게 알고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집 앞에 학교도 있는데 별빛님. 저는 지금 졸업하신 선배분의 부모님이 제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꿈의 학교를 알게 되었고 또 부모님의 강력 추천으로 인해 꿈의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들어온 건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닥 내키지 않았는데 네. 선발 캠프를 하고 나서 되게 좋은 학교인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만족하고 있나요? 지금은 현재 생활에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강건아님,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강건아님은 어떻게 학교 알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 아는 형들 중에 여기 꿈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형들이 계셔서 그쪽을 통해서 꿈의 학교에 대해서 소개받았고요. 처음에는 별로 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6학년 때 마음이 바뀌어서 꿈의 학교에 캠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만족하나요? 어때요? 많이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심인 거죠? 네, 진심. 네. 두 친구 다 처음에는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가 오게 됐는데 만족하는 케이스라고 하네요. 우리 멜로디님은 어때요? 멜로디님은 고1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이 두 친구들하고 다르게 제가 오고 싶어서 오게 됐는데 네. 먼저 저는 항상 일반 고등학교를 갔던 언니 오빠들을 보면 너무 공부에만 박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그렇게 되기가 싫었고 뭔가 제 꿈은 또 선교사였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도 같은 생각이셔서 같이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 꿈의 학교 온 게 후회하진 않나요? 솔직히 뭐 힘들었을 때는 후회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저의 왔던 그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이제 들어온 이유가 다른데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네, 그럼 여러분들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다 이제 학년이 다 다른데 좀 우리 학년을 자랑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별빛님? 일단 아까 보신 워십제 이제 저희 학년이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년은 이제 모든 방면에서 다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나 도전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저희 학년의 자랑인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 화면에서 별빛님 얼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문 댄스 팀은 아니고요. 그냥 DJ 2학년입니다. 강건아님, 우리 학년 좀 자랑해 주세요. 저희 학년은 뭐 그렇게 잘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솔직해. 물론 좀 많이 좀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되게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 저는 학교 저희 네. 학년 친구들이 다 친절하고 네. 정말 재밌어서 네. 매일매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포장하는 거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저희를 엄청 사랑해 주셔서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멜로디님, 고2는 어때요? 일단 저희 학년은 개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부흥을 맛보니까 계속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학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학년 자랑을 잘 해주셨고요. 강건아님, 네, 좋았어요. 네, 자, 우리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 생활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꿈의 학교에 들어오면 100%다 필수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접 여러분들은 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뭐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만족도 그리고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멜로디님 먼저 한번. 일단 가장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룸메이트와의 온도? 어떤 친구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어떤 친구는 추위를 많이 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서로 또 웃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근데 장점은 일단 2명 아니면 3명이 방을 이루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친구들과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또 곧 생활관 안에는 자치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지금 멜로디님이 자치회장님이세요. 좀 자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자치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기숙사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해서 스낵바를 예로 들고 싶은데, 스낵바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저희 자치회 인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재밌게 그리고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건아님은 남자 기숙사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어때요? 저는 되게 친구 관계나 이런 것에 되게 고민이 많고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친구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 간에 더 깊은 우정이나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밖에서 혼자 산책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혼자 못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네. 강건아님 지금 즐거운 거 맞죠? 네. 네, 제가 괜히 질문을 물어봤나 싶을 정도로 네, 즐겁게 즐겨주시면 돼서 있는 그대로 네, 긴장하지 말고. 우리 별빛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친구들과 24시간 항상 붙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친구들과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친구 때문에 짜증 날 때도 있고 관계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데, 그런 관계 문제를 이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길러져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여기는 학교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과 활동이나 활동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었던 수업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 우리 강건아님 지금 몇 개월 안 됐긴 했지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한 달 정도 전에 했었던 캠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캠핑. 그 캠핑 때 친구들이 서로 짠 여러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요리도 하면서 서로 더 깊이 있게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때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때 캠핑 때 삼봉산 등산을 했었는데 등산. 네. 강제인가요? 아니면 네, 강제. 강제.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네. 이제 국토를 가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네. 삼봉산 등산을 강제로 네. 했었는데 강제로 했었군요. 네. 많이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었다. 좋습니다. 우리 별빛님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영화 리딩이라는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좋은 영화를 선정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실패하는 영화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영화를 다 본 후에 선생님들이 각 장면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그 영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영화 리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다짐을 하고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별빛님에게도 뭐 와닿았던 상황이 있었나요? 저도 과거에 좀 연연하고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뭔가 그 영화를 보고 과거에 좀 더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멜로디님, 고등학생으로서 정말 학업하느라 바쁠 텐데 어떤 수업이 좀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나요?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수학이에요. 어, 제가 네. 정말 수학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저희 선생님이 되게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힘드실 텐데도 계속 질문을 받아주시고 약간 조는데 깨워주시고 이러시면서 해서 너무 감사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인데 사회문제 탐구라는 수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현재 저는 환경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또 꿈의 학교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거라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산시의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좀 힘드신 분의 그런 컴플레인을 저희가 받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함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꿈의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이잖아요. 아무래도 신앙과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큐티에서부터 예배, 뭐 제자 훈련, 성경 수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 상태는 조금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이 어떠한 좀 도움이 되는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내가 신앙 상태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다고 해도 되고요. 네, 우리 강건아님 먼저 해볼까요? 저는 한 80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점수를 안 매겨도 되는데 점수까지 매겨주시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것보다 더 낮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학교에 와서 거의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제 생각에는 더 신앙 상태가 좋아졌지 않았나라고. 그건 강제는 아니죠? 네, 강제는 아니죠. 강제는 아니고 오히려 더 점수가 향상된 것 같다. 별빛님은 어때요? 저는 딱 50점 정도인 것 같아요. 50점 짜네요. 이유는요? 일단은 매일 아침에 큐티 시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제가 그런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꿈의 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서 50점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멜로디님은 어때? 아까 고이가 막 예배로 하나 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100. 100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진짜 솔직하게 제가 막 완벽해서 100이라고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졸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래도 뭔가 이곳은 혼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힘드니까 아니면 기쁠 때마다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서 요즘은 뭔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고2 리더의 자리다 보니까
이 후배 친구들을 더 잘 이끌 수 있으려면 제가 더 나아가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심정이라서 네. 뭔가 그냥 아까 점수를 표현한 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10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100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은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별빛님?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리는 꿈은 없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건아님? 저는 요즘에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아져서 네. 그쪽으로 공부해 보고 싶고요. 네. 직업으로는 건축가나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오, 되게 구체적이었네요. 좋아요. 멜로디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선교사지만 근데 저는 사실 명사형인 꿈은 없어요. 근데 동사형인 꿈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멜로디님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비 고1 신입생도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빛님, 강건아님은 이제 DJ 1학년부터 여길 다녔지만 멜로디님은 고1 신입으로 들어와서 뭐 일반 학교를 전에 다녔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사실 여기 그 전에 다녔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좀 친해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없는지 중간에 이제 고1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제 성격이 그냥 웃으면서 친해지는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여자 중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서 여기 왔는데 또 기싸움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기숙사 들어갔을 때부터 친구들이 되게 같이 과자 먹으면서 반겨줬고 그리고 되게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해줘서 사실 저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먼저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꿈의 학교 전반적인 생활, 뭐 학업, 뭐 수업, 친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별빛님? 저는 90점을 주고 싶은데요. 오, 너무 높은데요? 일단은 이 꿈의 학교라는 이런 학교?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 다 좋고 선생님이나 선배나 후배나 그리고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가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90점을 주었습니다. 90점. 그럼 10점은 왜 깎인 거죠? 이제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게 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네, 뭐 그쵸. 사람 사는 곳인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강건아님 기대되는데요. 저는 95점. 조금 높였어. 선생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줘도 돼요. 되게 이 꿈의 학교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와서 정말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95점을 줬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몇 달 정도 걸렸나요? 저는 한두 달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좀 우울하기도 했고 힘든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완벽하게요? 네, 좋습니다. 멜로디님은 어때요? 저는 50점을 주고 싶은데 어머, 어떡해.
일단은 50점은 학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이고 그 나머지 50점은 제가 찾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저의 점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50점이 이제 학교 전반에 대한 게 아니라 찾아가는 50점, 내가 찾아가는 50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네, 이런 답변을 또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자, 이제 꿈의 학교에 들어오려면 선발 캠프라는 과정을 무조건 다 거쳐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선발 캠프라는 걸 치를 텐데 나만의 선발 캠프 합격 꿀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씩만. 네, 별빛님? 선발 캠프를 할 때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소심하거나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들도 선발 캠프에 이제 긍정적으로 임하면 잘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임하면 아주 키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강권아님, 이제 남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선생님들 눈에 좋은 쪽으로 잘 뛰면 좋은 쪽으로. 네. 나쁜 쪽은 절대 보여주지 말고. 네. 그럼 본인을 이렇게 숨기는 거 아닌가요? 숨기면 안 되죠. 숨기면 안 되고 이제 잘 드러내되 좋은 쪽으로 드러내라. 네. 끝인가요? 꿀팁? 한 네, 가지라고 좋습니다. 말씀. 네? 한 네? 가지라고. 한 가지 맞아요. 네. 더 말하고 싶나 봐요. 딱 한 나중에 가지만 한 가지만. 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네, 멜로디님. 저는 먼저 자신을 잘 알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자신을 뽐내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또 소심하거나 좀 내성적인 친구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자신감을 가지기. 자신감을 갖기. 좋습니다. 직접 합격한 선배들의 꿀팁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친구들은 여기 이제 토크를 끝낼 텐데 혹시나 진짜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하면 즉석에서 질문 딱 한 가지만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손 든 거예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중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여기 캠프하면 여기서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축구도 할 수 있는지 우리 강건아님이 좀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축구 하나만 바라보고 오는 거 아니죠? 네, 축구도 할 수 있는지. 저기 남자 기숙사 앞에 네. 풋살장하고 농구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운동하고 싶을 때마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답니다. 괜찮죠? 올 거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궁금한 점은 또 캠퍼스 투어 하면서 DJ 2학년 재학생들이 해줄 테니까 그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제 보내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간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잡기는 하는데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하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훅 가는 것 같아요. 네,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애들 중등고등여기 어때 꿈교 어때 캠퍼스 5만 평인 여기 어때 꿈교 어때 사랑으로 세계 품는 인격 비전 실력 쑥쑥 선발 캠프 신청 7월 6일 마감. 꿈교에서 만나요. 여기 어때 꿈교 어때. 선발 캠프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니까 익숙하시죠, 이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학교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입학 안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들어오실 때 쇼핑백을 하나 드렸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꿈의 학교 소개 책자 또 그리고 여름 선발 캠프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학교
학비에 대한 안내까지 있으니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입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하는 학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발 캠프라는 걸 통해서만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선발 캠프는 7월에 있는 여름 선발 캠프, 11월에 있는 가을 선발 캠프 총 2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 선발 캠프에 대한 안내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선발 캠프에서는 총 3학년을 모집을 하는데요. 내년에 DJ 1학년이 되는 신입생, 고1이 되는 신입생, 그리고 올해 2학기로 들어오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편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DJ 1학년 고1이 되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저희가 60명으로 이제 뽑고 있는데요. DJ 1학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선발 캠프 포함해서 60명을 뽑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는 약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전형도 있는데 1명을 뽑습니다. 고1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본교에서 고1로 올라오는 재학생과 또 여름, 가을 선발 캠프 학생들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선발하는데요. 이번 여름 선발 캠프에서는 약 10명 안쪽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목회자 전형도 1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올해 2학기로 들어오는 DJ 1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희가 선발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고 TO가 결정이 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1차로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을 해야만 선발 캠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서 접수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학교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메인 상단 메뉴에 입학 안내에서 선발 캠프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선발 캠프와 관련된 안내가 나옵니다. 지금은 여름 선발 캠프에 대한 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 선발 캠프를 클릭하신 후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원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원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요, 중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고칠 수도 있고 임시 저장이 가능하니까 저희 원서 마감 전까지만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름 선발 캠프 원서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6일까지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날짜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그 다음 주에 있고요. 선발 캠프 자체는 7월 28, 29, 30 목금토 2박 3일간 저희 꿈의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선발 캠프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일주일간의 등록 기간을 거쳐서 최종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발 캠프에서는 어떤 영역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한 학교인 만큼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박 3일간 선생님과 또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안에는 또 학생 면접, 또 팀 프로젝트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 면접인데요.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선발 캠프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학부모 면접을 약 30분간 진행을 합니다. 오전 중에 오셔서 선생님들과 또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성평가에 대한 영역인데요. 아무래도 꿈의 학교는 이제 공부를 하는 학교다 보니까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치르는 영역들은 국어, 영어, 수학, 성경 시험입니다. 지원 범위와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나 이제 리플 저희가 입학 안내 자료에 다 나눠 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발 캠프 참여하는 인원의 약 상위 20% 안에 들어야만 이 밑에 보시면 상위 20% 안에 들어야만 선발 조건이 되시니까 목회자 전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궁금해하시거나 모르시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 상담이 가능하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셨을 때 이 쇼핑백 안에 아마 설문조사 종이가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은 또 다양한 안내들을 문자나 주소 우편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더보기란에 설문조사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 주시면은 필요에 따라서 입학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내사항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식당이 있기는 한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은 식당 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교복을 다 입고 다니고 오늘은 자유로운 시간이라서 주말에는 자율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뒤에 이제 캠퍼스 투어를 하려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은 그 학생들에게 물어봐 주시면은 아이들이 성심성의껏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퀴즈 시간에 저희 학교 핫플레이스인 카페가 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주말이라서 카페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캠퍼스 투어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지기 전에 좀 전체로 공유하면 좋을 만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딱 한 2가지 정도만 받고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만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5초 세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4. 네, 어머니 잠시만. 네. 그 아이들이 그러면 검정고시를 봐야지 되잖아요. 네. 그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따로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검정고시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한 분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전체 Q&A 좀 질문을 해주면 저가 물론 대답해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학사 교감이신 친근아님을 앞으로 모셔서 Q&A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사 교감을 맡고 있는 친근아입니다. 다 아시면서 함주하셔도 되는데 굳이 검정고시는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다시피 62세의 김점동 할머니를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격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학생들 중에 이제 도수석을 누가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단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상위 학교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성적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또 너무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공유할 만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아버님. 마이크가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중등 1학년 편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보통 보니까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그다음에 이번에 중등 1학년 편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 이번에 중등 1학년 편입이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중등 2학년도 편입이 있나요? 아니 중등 2학년 선발하는 게 있나요? 과정이요?
네, 제가 편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매년 신입생은 모집은 하지만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셨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2학년 1학기로 들어올 수 있는 편입생 모집은 저희가 11월 선발 캠프에서 모집을 하니까 한 번 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편입생을 모집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캐나다 연수로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수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꿈의 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캐나다로 가버리면 꿈의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책상 2학년 1학기까지만 편입생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 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1 신입생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캠퍼스 투어를 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한 10분 정도 더 가지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 답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루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재미있어 하나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재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많은 경우 재미있어 합니다. 많은 경우 재미있어 하고요. 또 아까 그 질문 중에도 그 학교생활 참 재밌다고 중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재밌어 하시고 또 특별히 관심 있는 영역은 더 재밌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재미가 없더라도 해야 할 부분들이 또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인 경우에 재미가 없지만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저학년일수록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며칠 정도 보내게 되는지 그리고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네, 박혜영님 질문 주셨습니다. 방학은요 저희가 크게 봄에 있는 효도 방학이 있고요. 그때는 5월 5일, 5월 8일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 일주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은 7월 초에 방학을 시작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8월 15일 전후로 해서 2학기 개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요. 추석 그 기간 동안 한 주간을 저희가 가을 방학으로 추석 방학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한 일주일 정도씩 특별한 일,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명절이 있을 때 그렇게 일주일 정도씩 방학 기간을 두고요. 그다음에 겨울 방학은요 크리스마스 직전 후 뭐 이 정도로 겨울 방학이 시작돼서 2월 중순 조금 지나고 나면 저희가 개학을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있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점심 후에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집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면 바람직한지, 방학 때 무엇을 하면서 지내면 바람직할까요? 우선은 학교에서 여기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곳이 그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쉬는 시간이 좀 학생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많은 가족 활동과 여행과 또 독서와 공부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아마도 뭐 지금보다는 사실은 입학 이후에 각 학년별 프로젝트들이 또 있고요. 또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각 계열별 프로젝트들이 또 있어서 그때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입학하시고 나면 각 학년별로 학년에서 안내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라든지 방학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될 것입니다. 캠프에서 성경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나요? 캠프에서 예그리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네,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예전 거는 봤는데 성경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네요. 네, 성경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퀴즈 형태로 내고 있는데요. 객관식도 있고 단답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 시험 취지 자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수준이라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좀 대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어린이 수준에 맞춘 만화 성경을 좀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꼭 어린 성경 아니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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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좀 읽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크롬북은 공부 용도 외에는 없나요? 그러니까 크롬북이라는 그 기기의 특징 자체가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기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크롬북을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이트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한을 좀 걸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용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나 뭐 기능의 제약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용도 외에는 쓰기가 좀 불편한 그런 학습용 기기입니다.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어떤가요? 대학 진학률은 어떤가요? 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되시는 게 다양한 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 계열, 국제 계열, 그다음에 예술 계열, DCC 계열 4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제 계열은 해외 대학을 겨냥한 해외 대학 혹은 국내에 있는 뭐 해외 전형 뭐 이런 것들을 겨냥한 학생들 혹은 해외 유학 가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예술 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 쪽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DCC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입시를 건너뛰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뭐 등급 평균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 대학 진학률은 원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진학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는 한동대부터 시작해서 농담으로 학비가 싼 뭐 국립 서울대까지 뭐 진학한 학생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의 방식에 따라, 노력의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성취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학기 중 책은 몇 권 정도 읽게 되나요? 네, 이것도 역시 학생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특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중학생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바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을 많이 읽도록 저희가 좀 교육과정 중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권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학생마다 편차가 좀 심해서요. 그런데 많은 경우 꽤 많이 읽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읽고요. 못해도 한 주에 한 권 이상씩은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꿈 이름이 겹치는 경우는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꿈 이름은 겹치지 않고요. 학생이 학교에 입학이 최종 확정되게 되면 기존의 꿈의 학교에서 쓰고 있는 꿈 이름 명단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명단과 겹치지 않는 꿈 이름을 선정하셔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후보 순위를 좀 갖고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요즘에 꿈 이름이 지금 저희가 20년째 꿈의 학교에서 꿈 이름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 창의적인 꿈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꿈 이름에 또 대를 잇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꿈 이름은 그렇고요. 겹치는 경우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이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꿈 이름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졸업하고 현황을 홈피에 자료가 있나요? 네, 졸업하고 현황은 저희가 저희 학부모님이신 경우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에는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는데요. 외부에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학교에서 대형 플랜카드 이렇게 많이 걸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뭐 고려대 몇 명, 뭐 의전 의대 몇 명 뭐 이렇게 거는데 저희는 그것을 앞에 플랜카드 거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걸고는 있지 않은데
학생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는 저희 내부 학부모님들에게는 얼마든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벌 캠프에서 조별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조별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조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별로 나뉘어서 아이들의 뭐 공동체성이나 활동, 협동심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연극을 한다거나 뭐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쓰시는 졸업자들에 대한 정보는 외부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 학교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엔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분이시네요. 고3학년 중 몇 %가 해외로 진학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해외 대학인 경우에는 저희가 4가지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계열, 국제 계열, 예술 계열, DCC 계열이 있는데 계열 책임 교사, 계열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계열장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영어과 선생님들도 당연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학원 같은 데는 보내기를 저희가 좀 꺼려합니다. 그곳은 대부분 돈과 연결된 진학 지도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보다는 저희 학생들이 저희가 또 많은 선배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안내를 선생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일부분 특수한 경우 포인트적으로 뭐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교내에서 진학 지도를 하고 있고요. 고3학년 몇 % 해외로 진학하는지 학년마다 조금씩 분위기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자면 한 40%, 40%가 국내 대학 쪽을 많이 좀 진학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한 25%, 30% 정도는 해외 대학 쪽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상으로 보면 또 예술 쪽도 예술 쪽 한 20, 30%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에서 20% 정도가 DCC 계열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계열은 실기 준비를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입시가 가능한지요? 예, 예술 계열은 특별히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술 계열은 내부에서 실기 지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3학년 마지막이라든지 특정한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든지 사실 그것도 대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긴 하지만 특정 시간에 특정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이시면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과 선생님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혜영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예술 계열을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 좋습니다. 네. 예,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 중에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은 제가 답변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네, 그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5초를 세볼까요? 네, 5초 후에 질문이 없으면 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는 앞에 제한이 있어서 네, 5초 세겠습니다. 네, 5, 4, 3, 2, 1, 0. 네.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학교를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서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녀하고 함께 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의 학교